지금 이곳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이재명 변호사가 돼 있습니까? 변론은 왜 법정에서 안 하고 국회에서 합니까?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 독립을 주장해야 되는 지금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법사위 소관사항 명확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행정이 뭡니까? 재판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영역이지 개별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재판부의 판단 과정을 들여다보라는 게 아닙니다. 삼권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나와서 국감 받아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에 대한 사무감사를 할 때도 국회 사무총장이 아닌 국회의장이 나와야죠. 수요일에 현장 국감한다 그러잖아요. 의원들이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관대 PC 로그 기록, 내부 결제 문건 다 들여다본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몰려가가지고 무슨 압수수색 하듯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헌법이 금지한 사법부에 대한 겁박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에서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기록 몇만 쪽을 봤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PC 로그도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100명 넘는 재판 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안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수만 쪽에 달하는 백현동 관련 사건 기록을 낮에 보고 저녁에 영장 기각했을 때는 왜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는 잘했다 그러고 분리할 때는 왜 이틀 만에 몇만 쪽을 봤냐,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아니고 제명무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법부 겁박하고 대법원장 모욕하고 국정감사를 정치 보복의장으로 그렇게 만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는 그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국감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수사권은 행정부에 강탈당했습니다. 예산권은 대통령실로 몰아준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지만 그 본질이 권력 독점과 독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법부 길들이고 이재명 대통령 안위를 위해서 이른바 5가지 5중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 감찰하라 그러고 대법원장 청문회 시도하고 대법관 증언하고 사심제 도입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배임죄 폐지까지 일사천리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안전장치 만들기 위해서 지금 3건을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독립 짓밟는 그런 폭주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과 여기 나와 계신 법관님들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법부가 임의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멈췄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무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왜 멈춰진 겁니까?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한꺼번에 멈춘 거는 저는 법원 행정처에서 어떤 지침을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원이 재판을 일제히 멈춘 거는요. 법원이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되면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법원이 추구하는 정의가 맞습니까? 거창한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국민 상식에 맞는 겁니까? PPT 한번 띄워주시죠.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죠. 지난 대선 당일에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그 당일 응답한 겁니다. 처장님, 지금 정의로운 법관들이 손들고 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거니까 인사 조치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런 결기도 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 법원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신부정 검찰총장 얘기해서 안 됐지만 보세요. 본인 항복하고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니까 지금 계속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법부가 더 이상 정의를 지연시키지 마시고
결자 해지 심정으로 용기 있게 나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 많이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주어진 법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아까 이제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이제 이 사건의 경과나 실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화 판결문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 세 번 보시면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경과로 전화 판결이 이루어졌고 어떤 이제 디베이트가 이루어졌고 하는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 전화 판결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수 의견에서조차 이 사건 상고 사건은 대법원 전압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 소부의 심리권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절차적으로 전압에서 이 사건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소수 의견도 지금 밝히고 있는 셈이고, 두 번째로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과연 이 사건에 이제 그 범죄 행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치열한 디베이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일반적인 전압 판결이 항상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선고 시기에 대해서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극명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 두 분 대법관님들은 사건의 이제 선고에 이르기까지 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아까 김민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의견, 반대 의견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수 의견 10분 대법관님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판결문을 보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사회적으로 이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선법에서 이제 입법적으로 이제 그 판결 선고 기한까지 정한 이런 사건, 특히 이 사건은 이제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가 되었고 2심에서도 이제 4개월 지나서 판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거기에다가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그런 부분, 평가 부분이 주는 쟁점이고, 그래서 이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또 공판기록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이 착수했고, 모든 또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4월 20일 날 전압을 열어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24일 한 번 더 기회를 열고 그리고 선고기를 잡았다라고 해서 소수 의견에서 제기하는 이 시기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다수 대법관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판결 자체가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기표 의원님께서 정말로 사법부와 또 사법 독립에 대한 존중을 안고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법관들이 우리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절차적으로나 또 실체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도 이제 많은 법관들이 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점에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 생각하고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